친구의 눈물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30년 지기 친구의 절박한 부탁이 제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더라면 저는 절대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은입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홀로 두 아이를 키워왔습니다. 그 세월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간신히 버텨냈죠.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매일 밤 그의 빈자리를 느끼며 울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자라 대학에 입학했고 저는 조금씩 여유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조용한 아파트에서 책을 읽거나 동네 산책을 하며 나름의 평온을 즐기고 있었죠.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절친 이민지였어요. 민지와 저는 대학 동기로 만나 30년 가까이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대학 시절 강의실에서 우연히 만난 우리는 금세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민지는 늘 밝고 쾌활한 성격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웃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죠. 결혼 후에도 우리는 매달 한두 번씩 동네 카페에서 만나 수다를 떨곤 했어요. 민지가 결혼 생활에서 남편의 허점을 비웃으며 농담을 던지면 저는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반대로 제가 남편을 잃은 후 힘들 때면 민지는 제 곁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아주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첫 해, 민지는 매주 저희 집에 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지은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민지의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덕분에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었고 삶을 이어갈 용기를 얻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민지와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익숙한 커피 향과 따뜻한 조명 속에서 우리는 늘 그랬듯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려 했어요. 저는 민지에게 최근 아이들이 잘 지낸다고, 큰애가 회사에서 승진했다고 자랑하려 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늘 밝고 쾌활하던 민지의 얼굴이 어두워 보였거든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손은 커피잔을 쥐고도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민지야, 무슨 일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민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망설이던 민지가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나 정말 힘들어.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쾌활함이 전혀 없었어요. 무슨 일이야? 말해봐. 민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는 걸. 민지의 눈물이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어요. 민지가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저는 전혀 짐작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지의 떨리는 목소리와 그 눈빛이 자꾸만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민지가 무슨 말을 하려 했던 걸까? 왜 저한테 그런 표정을 보인 걸까?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 카페에서의 대화가 제 평온했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첫걸음이었다는 걸. 민지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다시 물었어요. 카페의 따뜻한 조명 아래 민지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어두웠어요. 늘 밝고 쾌활하던 친구가 이렇게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건 처음이었죠. 민지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나 정말 힘들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인데? 저는 잔을 내려놓고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민지는 한숨을 깊게 쉬며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남편이 말이야. 민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민지야,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저는 민지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다독였어요. 민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우리 남편이 너무 커서 매번 고통스러워. 정말 감당이 안 돼.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커서 고통스럽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그런 은밀한 이야기를 이렇게 대놓고 한다는 게 당황스러웠죠. 민지야,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지만
민지의 얼굴에는 농담의 여지가 없었어요. 지은아, 넌 10년째 혼자 지내니까 이런 고민은 없을 거야. 하지만 나는 정말 매번 아파서 울고 싶어. 민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할 뿐이었죠. 그냥 참고 살아야지. 부부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요즘엔 아예 피하고 있어. 핑계를 대고 거부하면 남편이 화를 내. 다른 남자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왜 너만 싫어하냐면서. 저는 민지의 괴로운 표정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30년 가까이 친구로 지내면서 이런 내밀한 고민을 털어놓은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민지야, 그래도 남편인데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병원에 가보는 건 어때? 병원. 민지가 눈을 크게 뜨며 저를 쳐다봤어요. 그런 걸 병원에서 어떻게 말해?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의사가 뭘 할 수 있겠어? 크기를 줄여줄 것도 아니잖아. 민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지은아, 나는 정말 한계야. 매번 아파서 잠도 못 자. 남편은 점점 더 화를 내고 나를 이상한 여자 취급해. 저는 민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민지가 이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고민을 털어놓는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민지야, 그래도 부부 사이니까 대화로 풀어보면. 대화. 민지가 날카롭게 말을 끊었어요. 지은아,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매번 설득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내 말 안 들어.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것처럼 몰아가. 민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민지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민지야, 너무 힘들겠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순간 민지가 제 손을 꽉 잡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지은아, 내가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혹시 내가 나 대신. 아니야. 미안해. 정말 이상한 소리 했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지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직감했지만 믿고 싶지 않았어요. 민지야, 지금 뭐라고 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지은아, 내가 미쳤나 봐. 그냥 잊어. 내가 너무 절망해서 이상한 생각을 했나 봐. 하지만 민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민지의 손을 놓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지야, 너 혹시 나한테 내 남편이랑 그런 부탁을 하려는 거야? 민지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아, 나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 말고는 이런 부탁할 사람 없어. 넌 내 사정을 이해해 줄 거야.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30년 친구가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민지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민지의 눈물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지은아, 제발. 나는 정말 한계야. 너만 믿을 수 있어. 민지가 제 손을 놓지 않고 계속 간청했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민지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라면 내가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걸까? 하지만 이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날 우리는 더 이상 그 얘기를 하지 않고 헤어졌어요. 민지는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하며 카페를 나갔고 저는 혼자 테이블에 남아 커피잔을 바라봤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민지의 괴로운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민지가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정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걸까? 민지의 눈물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남편을 잃고 10년 동안 혼자 지내며 외로움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민지의 절박한 부탁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민지의 얼굴은 잊히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민지가 걱정되어 안부 문자를 보냈지만 민지는 괜찮다는 짧은 답장만 보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지금 시간 있어? 나 좀 보러 나올 수 있을까?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바로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고 거기서 민지를 만났습니다. 민지는 평소보다 더 초췌해 보였고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어요. 민지야, 무슨 일이야? 또 남편이 그래. 민지는 한숨을 깊게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아, 나 진짜 한계야. 어젯밤에도 너무 아파서 울었어. 병원엔 가봤어. 그런 곳에 어떻게 가서 얘기해?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의사가 뭘 해줄 수 있겠어? 크기를 줄여줄 수도 없고. 민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민지가 다시 제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내가 정말 이상한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무슨 부탁인데?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너 혹시 우리 남편이랑 한 번만, 아니, 몇 번만이라도.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뭘 하라고? 지은아, 내가 나 대신 좀 받아줄 수 없겠니?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민지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어떻게 내 남편이랑 그런 걸 할 수 있겠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간청했어요. 지은아, 나도 알아. 정말 터무니없는 부탁이라는 거.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넌 10년째 혼자 지내잖아. 그런 거 그리울 때 없어? 그리고 우리 남편도 나한테 계속 거부당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이렇게 계속 가다간 우리 정말 이혼할 것 같아. 저는 민지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민지가 이렇게까지 절박하다면 정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걸까? 하지만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민지야, 이건 정말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어? 지은아, 내가 무릎 꿇고 부탁할게. 정말 한두 번만 우리 남편 좀 달래주면 안 될까? 민지는 정말로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저는 급하게 민지를 붙잡았어요. 민지야, 일어나. 이럴 필요 없어. 지은아, 나는 정말 절망적이야. 매번 아픈 걸 참고 살 자신이 없어. 그렇다고 이혼할 수도 없어. 우리 남편이 경제적으로는 잘해주거든.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거 하나가 너무 힘들어. 저는 민지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민지가 얼마나 저를 도와줬는지 잊을 수가 없었어요. 민지야,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없어. 지은아, 정말 내가 아니면 안 돼. 이 부탁만 들어주면 내가 평생 내 은인이 될게.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을 못하고 멍하니 민지를 바라봤어요. 민지는 계속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아, 제발, 너만 믿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도 민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정말 이런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까? 이건 친구를 위한 걸까? 아니면 내 욕심일까?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대화가 제 삶을 완전히 뒤바꿀 첫걸음이 될 줄은. 민지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는 충격받은 채로 민지의 손을 놓고 물었어요. 민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계속 간청했어요. 지은아, 나도 알아. 정말 터무니없는 부탁이라는 거.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넌 10년째 혼자 지내잖아. 그런 거 그리울 때 없어? 그리고 우리 남편도 나한테 계속 거부당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이렇게 가다간 우리 정말 이혼할 것 같아.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민지가 이렇게까지 절박하다면 내가 정말 도와줄 수 있는 걸까? 하지만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민지야, 이건 정말 아니야. 내가 어떻게 내 남편이랑 그런 걸 할 수 있겠어? 지은아, 내가 무릎 꿇고 부탁할게. 정말 한두 번만 우리 남편 좀 달래주면 안 될까? 민지는 정말로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저는 급하게 민지를 붙잡았어요. 민지야, 일어나. 이럴 필요 없어. 지은아, 나는 정말 절망적이야. 매번 아픈 걸 참고 살 자신이 없어. 그렇다고 이혼할 수도 없어. 우리 남편이 경제적으로는 잘해주거든.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거 하나가 너무 힘들어. 저는 민지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민지가 얼마나 저를 도와줬는지 잊을 수가 없었어요. 민지가 없었더라면 저는 그 긴 세월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민지야, 정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없어. 지은아, 정말 내가 아니면 안 돼. 이 부탁만 들어주면 내가 평생 내 은인이 될게.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을 못하고 멍하니 민지를 바라봤어요. 민지는 계속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아, 제발, 너만 믿어. 공원의 벤치에 앉아있는 우리 둘, 그리고 저녁 바람이 불어오는 그 순간, 저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도 민지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정말 이런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까? 이건 친구를 위한 걸까? 아니면 내 욕심일까? 10년 동안 혼자 지내며 외로움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끔 밤에 누군가의 따뜻한 체온이 그리워질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남편에게 미안했고 민지에게도 미안했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 이게 정상인 걸까?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며칠 동안 저는 정말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민지의 부탁을 들어줘야 할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할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는 계속 이건 말이 안 돼. 절대 안 될 일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민지의 절박한 표정이 떠올랐어요. 남편을 잃은 후 민지가 저를 어떻게 위로해줬는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며 저를 웃게 했는지 그 모든 순간이 떠올랐어요. 민지가 이렇게까지 부탁한다면 정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걸까? 하지만 이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는 결국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지야, 나 생각해봤어. 민지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정말, 지은아, 진짜야? 응, 대신 한 번만이야. 정말 한 번만. 고마워. 지은아, 정말 고마워.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며 기뻐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움인지 설렘인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틀 후 민지가 남편 박성호와 함께 저희 집에 왔어요. 성호는 평소에도 몇 번 본 적이 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마주하니 정말 어색했어요.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어요. 민지가 왜 크다고 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갔죠. 하지만 그의 시선은 왠지 부담스러웠어요. 마치 저를 품평하는 것 같았거든요. 거실에 앉아있는 성호는 말이 없었어요.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은아, 우리 남편이 정말 고마워해. 그치, 여보. 성호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은 묘하게 차가웠어요. 자, 그럼 난 일단 나갈게. 지은아, 부탁해. 민지야, 넌 어디 가는데? 저는 당황했어요. 민지가 옆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나, 엄마 집에 다녀올게. 내일 아침에 올게. 민지는 이미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지은아, 정말 고마워. 내일 보자. 민지가 나가고 집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저는 어색하게 소파에 앉아 있었고 성호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진씨, 성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이런 일이 쉽지 않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다가오는 그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았어요. 네, 민지가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성호가 천천히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민지가 많이 고마워하던데요. 저도 지은 씨한테 감사해요.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을 때 저는 온몸이 굳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믿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친구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혼란과 죄책감이 뒤섞였어요.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따뜻함과 동시에 부끄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성호가 떠난 후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어요. 낯선 여자가 서 있는 것 같았죠. 내가 정말 이걸 한 거야? 민지를 위해서 한 거야? 아니면 내 욕심 때문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일이 단순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걸.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일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민지가 부탁했던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나자 또 전화가 왔어요. 지은아, 미안한데 우리 남편이 또 며칠 전 일로 좀 나아진 것 같았는데 어젯밤에 또 그러더라고.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더. 저는 당황했어요. 분명히 한 번만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되는 걸까? 민지야, 우리 한 번만이라고 했잖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아. 지은아, 나도 알아. 그런데 어떻게? 우리 남편이 자꾸 내 얘기를 해, 내 얘기를. 응, 내가 어떻다느니, 좋았다느니 그런 얘기 계속하면서 나한테는 관심도 안 보여. 민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에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성우가 저에 대해 민지한테 그런 말을 한다고? 보통 남자들이 그런 일을 아내한테 말할까? 민지야,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 남편이 그런 걸 너한테 얘기한다는 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우리 남편이 워낙 솔직한 사람이거든. 솔직하다는 게 이런 건가요? 저는 점점 이해가 안 됐어요. 결국 저는 또다시 민지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어요. 지은아, 제발, 정말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안 될까? 민지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또 흔들렸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 성우는 달라졌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고 미안해하던 그가 더 자신감 넘쳤어요. 지은 씨는 민지보다 훨씬 나아요. 민지는 맨날 아프다고만 하니까. 그 말에 기분이 나빴지만 저는 참았어요. 하지만 그 후로 일이 반복됐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성우는 제 집에 왔고 민지는 늘 같은 핑계를 댔어요. 지은아, 미안해. 정말 마지막이야. 저는 점점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성우의 태도도 변했어요. 처음엔 부드럽게 부탁하던 그가 점점 더 적극적이고 때로는 거칠어졌어요. 어느 날 밤 그는 제 팔을 세게 잡으며 말했어요. 왜 피해? 민지처럼 되기 싫으면 순순히 해.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그 순간 저는 공포를 느꼈어요. 이게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성우는 저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민지의 남편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진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그날 밤을 떠올리며 몸서리를 쳤어요. 내가 뭘 시작한 걸까? 이건 민지를 위한 게 아니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성우의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서 깜빡였어요. 화면에 문자가 떠 있었어요. 은지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밤에도 올 수 있어? 당연하지. 집에서는 맨날 피하는데 너만이 날 받아주잖아. 조금만 기다려. 근데 그 언니는 어떻게 해? 지은 씨 말이야. 그분도 있지. 번갈아 가면서 만나니까 좋더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우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저를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마치 제가 그의 수많은 여자 중 하나인 것처럼.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은지가 민지가 예전에 말했던 직장 후배라는 거였어요. 민지가 회사에서 언급했던 그 은지, 늘 조용하고 성실하다던 그 여자였어요. 지은아, 뭐 보고 있어? 갑자기 들린 민지의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제 마음은 너무 복잡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성우가 다른 여자와도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면 저는 도대체 뭐가 된 걸까? 그리고 민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모르고 있는 걸까? 혼자서 악몽을 꾸었어요. 성우가 저를 어두운 방에 가두고 웃는 꿈이었죠. 꿈속에서 그는 계속 말했어요. 지은 씨, 이제 도망갈 곳 없어. 너도 은지처럼 내 사람이야.
꿈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현실과 꿈이 뒤섞이며 불안이 점점 커졌어요. 저는 민지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민지가 믿어줄까? 아니면 오히려 저를 더 의심할까?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웠어요. 성우가 단순히 민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뭔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그 차가운 눈빛, 자신만만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어요. 며칠 후, 저는 민지에게 은지 얘기를 꺼내려 했어요. 민지야,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민지는 오히려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너 혹시 우리 남편한테 감정 생긴 거 아니야? 요즘 내가 좀 이상해. 마치 우리 남편을 피하려는 것 같다고. 뭐, 내가. 저는 황당했어요. 민지가 먼저 부탁한 일인데 이제 와서 저를 의심하다니요. 민지야, 그건 오해야. 나는 그런 적 없어. 하지만 민지는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응,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 내가 요즘 자기한테 애정 표현을 한다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언제 성우에게 애정 표현을 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민지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도와달라고 해서 시작한 일이야. 알아. 그런데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10년 동안 혼자 지낸 너한테는 우리 남편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누가 누구한테 부탁한 건지. 어느 날 민지가 카페에서 저를 마주쳤어요. 지은아, 너 정말로 우리 남편이랑 그런 거야? 민지야, 오해야. 하지만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지은아, 너 정말 뻔뻔해. 30년 친구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이제 우리 친구 아니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지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민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내가 정말 배신자일까? 하지만 분명 민지가 먼저 부탁한 일이었잖아. 저는 혼란과 죄책감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민지가 떠난 후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길에서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며 수군댔어요. 저기 그 여자야. 친구 남편 빼앗아간. 10년 동안 혼자 지내더니 결국 저는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워졌어요. 어느 날 옛 이웃인 수진 씨가 찾아와 물었어요. 지은 씨, 정말 그런가요? 친구 남편이랑. 저는 부끄러움과 억울함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오해야. 하지만 수진 씨의 눈빛은 믿지 않는 듯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어요.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 된 걸까?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마트에 갈 때마다 누군가 저를 쳐다보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아이들 친구의 부모님까지 저를 이상하게 보았어요. 지은 씨, 요즘 좀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저는 변명할 힘조차 없었어요. 성우는 이를 이용해 더 압박했어요. 지은 씨, 이제 나밖에 없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있어.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점점 더 고립되었어요. 집 밖으로 나오기가 두려워졌고 친구도 이웃도 다 멀어진 것 같았어요. 성우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 그가 제 집 도어락을 바꿔놓았어요. 지은 씨, 내가 편하게 들어오려고 누가 바꿔도 된다고 했어요?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지만 성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은 씨, 지금 상황에서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지은 씨가 원하면 이 모든 걸 민지한테 다 털어놓을 수도 있어. 내가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저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성우는 저를 협박하며 통제했어요. 한 번은 새벽에 불쑥 찾아와 말했어요. 지은 씨, 이제 도망갈 곳 없잖아. 민지도 너를 버렸고 누가 너를 믿어줄까? 그의 말이 무서웠어요. 저는 정말 아무도 털어놓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가 친구의 남편과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걸 누가 이해해 줄까요? 저는 완전히 성호의 통제 아래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의 차가운 미소가 점점 더 무서워졌어요. 절망 속에서 저는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지야, 성호에 대해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만날 수 있을까? 한참 후 답장이 왔어요. 무슨 얘기? 또 변명할 거야. 변명이 아니야. 너도 알아야 할 일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민지가 믿어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었어요. 성호의 협박, 은지라는 여자와의 문자, 그리고 제 집 도어락을 바꾼 일까지 모든 게 저를 짓누르고 있었죠. 카페에서 만난 민지는 팔짱을 끼고 저를 차갑게 노려봤어요. 뭔데? 빨리 말해.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민지야, 성호가 우리 집 도어락을 바꿨어. 내 허락도 없이. 그리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고 협박해. 민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은지라는 애랑도 만나고 있어. 민지가 걸음을 멈췄어요. 은지. 그 직장 후배 은지.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핸드폰에서 봤어. 성호가 은지한테도 똑같은 말하고 있더라고. 나한테 했던 것처럼. 민지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사실 나도 의심했어. 우리 남편한테 이미 다른 여자 있는 것 같았거든. 그럼 알고 있었다는 거야?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민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확히는 몰랐어. 하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성호가 자꾸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을 감추더라고. 그런데 설마 은지까지.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은아, 사실 나도 맞았어. 민지가 갑자기 고백했어요. 거부하면 때리곤 했어. 그래서 너한테 부탁한 거야. 내가 너무 겁이 나서 다른 방법을 못 찾았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민지가 성호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었다니 전혀 몰랐어요. 민지야, 왜 진작 말 안 했어?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기 전에. 지은아, 내가 무슨 나드로 그런 말을 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민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상처받고 있었는데 왜 더 일찍 터놓지 못했을까? 민지야, 미안해. 나도 너를 오해했어. 저는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민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은아, 나도 미안해. 내가 너를 배신자라고 했지. 하지만 사실 나도 겁이 났어. 성호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질투도 했고, 우리 둘 다 피해자야. 민지가 제 손을 마주 잡았어요. 우리는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화해했어요. 민지야, 우리 이걸 그냥 두면 안 돼. 성호가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을 거야. 은지를 찾아보자.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지은아. 너 말대로 해야겠어. 우리는 은지를 만나기로 했어요. 민지가 회사 동료를 통해 은지의 연락처를 알아냈고 조심스럽게 연락을 했어요. 은지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결국 작은 찻집에서 우리를 만났어요. 은지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민지 씨, 지은 씨, 왜 저를 부른 거죠?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은지 씨, 성호 씨 때문에 온 거예요. 은지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은지가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성호가 처음엔 불쌍한 척 접근했어요. 아내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외롭다고 하면서. 그러다 점점 협박으로 바뀌었죠. 저를 회사에서 해고시키겠다고 했어요. 은지의 손이 떨렸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셋 다 성호에게 똑같이 당한 거예요. 지은 씨, 민지 씨도요? 은지가 놀라 물었어요. 응, 우리도 피해자야. 민지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결심했어요. 성호를 그냥 두면 안 된다. 우리 셋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성호의 협박 문자, 은지의 팔에 남은 멍 자국 사진, 민지가 몰래 녹음한 성호의 폭언,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성호의 수첩을 발견했어요.
어느 날 그가 제 집에 두고 간 수첩에는 여러 여자 이름과 그들을 조종하는 방법이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니 소름이 끼쳤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성우는 계획적으로 우리를 이용한 거예요.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우리의 증거를 보고 심각하게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협박, 폭력, 사생활 침해.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서로 손을 잡았어요. 지은 씨, 민지 씨, 은지 씨, 우리 함께 싸워요. 변호사의 말에 우리 셋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싸우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우리의 결심은 단단했어요. 더 이상 성호의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한 후 우리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손에는 증거가 가득했죠. 성호의 협박 문자, 은지의 팔에 남은 멍사진, 민지가 몰래 녹음한 폭언 파일,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수첩, 여러 여자의 이름과 그들을 조종하는 방법이 적힌 그 끔찍한 기록. 경찰서에서 만난 형사님은 처음엔 우리의 이야기를 단순한 불륜 문제로 치부하려 했어요. 부부 문제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가 수첩을 보여주자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네요. 이건 계획된 범죄예요. 형사님이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며칠 후 성호를 소환했어요. 경찰서에서 만난 성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지은 씨, 민지, 은지, 왜들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증거 앞에서는 변명도 소용없었어요. 우리는 차분히 우리의 이야기를 했고 형사님은 모든 증거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그 수첩은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거기엔 우리 셋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이름도 적혀 있었거든요. 재판은 몇 달 후 시작되었어요. 법정에서 성호는 계속 변명했어요. 저는 그냥 외로웠을 뿐이에요. 아내가 저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지만 판사는 그의 말을 일축했어요. 피고인의 행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입니다. 협박, 폭력, 사생활 침해, 피해자들의 증언과 증거는 명백합니다. 재판 중 더 많은 피해자가 나타났어요. 최소 7명, 직장 후배부터 이웃까지. 성호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짓을 해왔는지 알게 되니 소름이 끼쳤어요. 판결 날, 우리는 법정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고 은지가 다른 손을 잡았어요. 판사가 판결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성호는 징역 3년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명합니다. 그 순간 우리 셋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드디어 이 지옥에서 벗어났구나. 법정을 나서며 동네 시선이 바뀌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우리를 비난하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재판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용감한 여자들이야.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지은아, 우리가 해냈어. 응, 민지야. 정말 해냈어. 은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자유야.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후련함이 밀려왔어요. 성호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어요. 성호가 감옥에 간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제 삶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았어요. 아침이면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새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었죠. 민지와의 우정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요. 재판 후 우리는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그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어느 날 민지가 문자를 보냈어요. 지은아, 시간 있을 때 만날 수 있을까?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 민지를 만났어요. 그녀는 예전처럼 밝지 않았지만 눈빛은 조금 편안해 보였어요. 지은아, 나 이사 가기로 했어. 부산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민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부산이라. 멀리 가는구나. 응,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민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민지야,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를 오해했고, 너를 다치게 했지. 저는 눈물이 고인 채로 말했어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나도 미안해. 내가 그런 부탁을 한 게 시작이었잖아. 나도 너를 배신자라고 몰아세웠어. 우리 둘 다 잘못했지만 그만큼 아팠던 거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민지야, 예전 같은 친구로 돌아가긴 어렵겠지? 저는 솔직하게 물었어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지은아.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오히려 내가 연락하지 않았다면 나는 계속 성우한테 당하고만 살았을 거야. 고마워, 지은아. 민지의 말이 따뜻했지만 동시에 아팠어요.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요. 민지야, 부산에서 행복해. 너도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민지가 미소 지었어요. 너도, 지은아.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자. 민지가 떠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 무거움 속에서도 새 희망이 싹트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일상을 꾸려가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처음엔 저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용히 미소를 지어줬어요. 지은 씨, 그때 정말 힘들었죠?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옆집 아주머니가 어느 날 그렇게 말해줬어요. 그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세상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좋은 의도라도 그 선을 넘으면 모든 게 망가질 수 있어요. 민지는 저를 도우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둘 다 상처받았죠. 성우는 그 선을 악용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새 출발은 가능해요. 저는 이제 혼자지만 더 강해졌어요. 다시 사랑할 용기, 다시 믿을 용기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 선택, 민지의 행동, 성우 같은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약한 게 아니에요.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저와 민지, 은지가 그걸 증명했잖아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